반갑습니다. 와리용봉추입니다. 예, 오늘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휴장이라서 우리는 지금 쉬는데요. 다른 아시아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는 오늘 저녁에도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인프라법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 조금 드려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불확실성,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10월 달 굉장히 좀 겁들을 많이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시장을 잠깐 한번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지난주 한 주 기준으로 보면, 한 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이네요. 요걸로 가죠. 한 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36%, 나스닥 마이너스 3.2%, S&P 500 마이너스 2.21%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하락분을 대부분 다 상쇄를 시켰었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얘기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9월 한 달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4.29%, 마이너스 4.3% 정도 되죠. 다우가. 나스닥 5% 이상 하락했고 S&P 500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지난주는 마이너스 3.39%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5.19% 하락을 했고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되게 힘든 한 달이었잖아요. 지금 9월달, 8월도 어려웠던 한 달이었고 9월도 어려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 물론 뭐 만만치는 않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또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우리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핵심은 얘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오히려 침체될 것 같은 공식에 없는 새롭게 이제 70년대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게 지금 얼마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이후 아담 스미스 이후에 나왔던 순수 경쟁 자본주의가 대공황 1929년도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모든 걸 다 쥐고 흔드는 이 케인즈주의로 바뀌었는데 그 케인즈주의가 지상 최대의 이론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최고로 맞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탄탄한 이론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한 방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정부가 엄청나게 2008년 이후부터 다시 큰 정부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이게 또 나온다고 한다면 이 경제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천연가스나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저희 이 영상 강의 영상을 보시면 부분에 제가 강의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종류에 보면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서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강하게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에다가 중국의 전력난이 지금 또 문제가 됐죠. 중국의 전력난.
이 중국의 전력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파장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공장들이 거의 지금 상당히 많이 서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 후반 부분에 이제 중국 쪽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일단 석탄 수입을 조금 하는, 근데 이 중국의 전력난이 석탄 수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력난이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내년 2월에 있게 될 베이징 올림픽이었고, 예, 거기서 이제 푸른 하늘을, 베이징 하늘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였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 생산의 50% 이상, 대략 한 56% 정도가 화력 발전인데, 이 화력 발전의 원료로 사용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석탄 비율을 지금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화력 발전의 90% 이상이 석탄입니다. 근데 지금 석탄 양이 지금 너무 없잖아요. 석탄 지금 재고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일단 석탄 재고 부족의 문제는 러시아 등의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으로, 지금 이제 호주와의 관계 악화 때문에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당장 해결은 되지 않을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자꾸 줄어드는데 임금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또 안 가죠? 자,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요 부분을, 예, 요렇게 보죠. 그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 국채 금리 급등. 이거 별로 안 어울리네요. 국채 금리 급등. 요 부분도 있었고요. 예, 이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 고용 보고서 항상 중요했잖아요.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금 현재 경제 상태를 보게 되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것들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내년 뭐 최대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시각을 바꿔놨죠. 일시적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바꿨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화폐 가치 하락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이 테이퍼링도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하나, 이게 지금 회복이 완전하게 안 돼서 지금 계속해서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 지금 연준 위원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이제 거의 충족됐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고용이 완전히 쇼크가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테이퍼링 밀릴 수 있습니다.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용이 지금 뭐 예상한 대로 뭐 1, 20만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테이퍼링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테이퍼링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고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는 경기 둔화 우려가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공장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의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도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이제 고용 보고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컨센에 얼만큼 부합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올라가서요.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만큼 지금 무서운 상태라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셧다운, 일단은 12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한숨은 돌린 상태입니다. 반면 부채한도 협상은 밀렸죠. 요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식시장을 또 한번 크게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국채 금리의 급등이었죠. 1.5 이상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부담을 좀 많이 주었는데, 지난주 후반 들어와가지고 국채금리가 조금은 안정을 찾기는 했어요. 이제 이분 근데 대신 추세적인 안정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난주 이제 추석 연휴에 대한 여파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 3천 명의 이 가까운 확진자 수가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 미국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크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 진짜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왜? 지금 현재 고용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뭐 공장 올스톱하는 이런 셧다운되는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동남아 쪽은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태에서 치료제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다 세워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돌파 감염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 이제 미접종자 분들에 의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감염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확진자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감기처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긴급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FED가 얼마나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그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우려라고 한다면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선구매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 이게 만약에 뭐 선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수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생산량이. 그 부분 어떻게 얼마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향후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죠. 원인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섹터들 금요일 날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장들 셧다운하고 있는 문제,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연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빨라질 수 있겠죠. 일상으로의 회복이. 헝다그룹 사태는 지난달 그 문제가 됐을 때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점점 이제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자신들 자산 팔아갖고 지금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해결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급하니까 중국 정부가 일단 유동성 공급하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요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전력난 부분도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지금 공장들 막 서고 있는 상태인데, 한날 엊그저께 뉴스를 한번 보니까 밤에 이 야경을 딱 보여주는데, 도로가에 차들에 의한 불빛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암흑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거죠. 그 상황이 당장 해결될 기미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은 계속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수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조금씩은 잡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적어도 지금 4분기 정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는 이제 아마 상수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대부분 지금 다 하향시키고 있는 추세잖아요. 중국이 한 1% 정도 이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 0.5%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4분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일단 이 부분이 얼마나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일단 인프라법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죠. 이것도 큰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인프라법 투표가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으니까,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있어서 기대를 한 상태로 조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였는데 일단 이거 10월 3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시 이때 재투표하겠다. 현재 지금 인프라법에 대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프라법의 1.2조짜리와 이건 초당적이니까 이건 사실 통과를 시키려면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5조라고 하는 부분.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쪽에서는 3.5조 먼저 통과 안 시키면 이거 우리 통과 못 시킬 거야. 못 시켜. 이거부터 통과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식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공화 쪽에 가까운, 중도 쪽에 가까운 쪽에서는 이거 줄이지 않으면 우리 이거 합의 못 해줘. 이런 식의 지금 개념이거든요.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핵심은 예고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예입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이 현재 상태로는 부채한도 협상 우리 통과시켜 줄 수 없어. 우리 없이 하면 뭐 해. 대신 우리는 인정 못 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10월 18일까지 지금 날짜가 지금 정해진 상태잖아요. 제가 뭐 이거 지난달부터도 계속 10월 중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10월 18일이라고 날짜를 일단 박아놓은 상태라서 그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면요. 2011년도에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미국의 이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가치의 폭락은 결국 지금 현재도 이 미국이 이 이 독보적인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계속 지금 견제를 해왔던 거잖아요. 디지털 달러 마찬가지,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마찬가지고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같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인데 달러 가치가 그렇게 해서 폭락을 하게 되면 기축통화로서의 이 위상이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2011년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3.5조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깎을 것이냐. 물론 1.2조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 하나 봐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드렸는데요.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 표결. 이번 주 지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직 2주가 남았는데요. 표결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연유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번 주 협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순 정도는 돼야 미국 정치인들도 소위 속된 표현으로 쫄려야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일단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표결이 예정입니다만 이거 뭐 딜레이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지금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경제 성장률 둔화와 관련된 부분, 공장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어느 정도 해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제가 봤었을 때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10월 1일 날,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했는데, 통신선 복원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오늘 일단, 통신선 복원이 됐죠. 일단 이 부분이,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북한의 의도를 좀 봐야 합니다. 대북주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북한의 의도를 좀 봐야 돼요. 현재 북한이 계속해서 이 9월달 4번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인데 그 중에 2번 발사를 해놓고 그 뒤에 김여정이가 형평성 얘기했었고 입 다물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미국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엔에다 지금 올린 문제도 있었었고 결국 이 규탄 성명서는 나오지 않았죠. 러시아, 중국이 반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요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의 전력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상수라고. 4분기까지는 상수가 될 수 있다. 4분기 일정 시점까지는 상수가 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12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전 언젠가쯤에, 일정 정도 이 조율이 좀 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은, 영향력이 좀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 여파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쪽에서는 상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국채 금리겠죠. 일단 이 국채 금리는 고용보고서하고 또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율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난주 또 매도가 좀 제법 나왔는데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당 임금이에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부채질을 할 것인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도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계속 있는데 현재로 봤었을 때는 조금 매파적 발언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인 지금 현재 구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는 괜찮았잖아요. 이 제조업 지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지수도 반등하는 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서비스 지수도 일단은 제조업 지수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지수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실적,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죠.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분기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 근데 물론 지금 변수 있죠. 변수가 남아있긴 한데 이거 변수도 있을 거고요.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4분기도 좋긴 한데 문제는 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깎여서 둔화되는 피크 아웃 우려가 얼마나 나올 수 있게 되느냐라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게 되는 컨센들을 조금씩 봐야 또 시장이 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 이번 주 발표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가 나오느냐, 당연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합니다. 컨콜에서 4분기 컨센을 어떻게 내느냐,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일단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일단 예상 전망치는 3,000포인트에서 3,140포인트. 이게 사실 좀 지난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3,000포인트 일단 주중 이탈 가능성도 있긴 해요. 순간적으로 이탈 가능성도 있긴 한데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2,900까지는 글쎄요. 3,000을 깼는데 못 올라온다 그러면 오히려 2,900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이지만 조금 중요도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박스권, 지금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저도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그 기준치는 박스권 장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반등을 하루 더 만들어내야 시장의 안정성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하락세는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일단 그 하방 경직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은 보였거든요. 하루 정도 더 많이 안 올라도 되는데 하루 정도 더 조금 더 올라와야 그리고 나서 요 정도 좀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옆으로 기든지 이렇게 이제 가야 하방 경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3,000포인트 뭐 크면 3,000포인트를 나중에 한번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게를 좀 더 둘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코스닥 역시 970에서 1020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이 자리를 완전히 내주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낙폭이 좀 더 생겨요. 낙폭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그 낙폭 밑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이제 이 진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이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번 주 핵심 키포인트 키워드는 부채 한도 협상, 이번 주 일단 표결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대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해결에 조금 더 가능성을 더 두고 있긴 합니다. 만약 이거 해결된다라고 하면 시장 바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굉장히 크긴 커요. 이거 만약에 협상이 됐어 그러면 일단 시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컨센보다 좋아도 안 좋고요, 나빠도 안 좋습니다. 컨센 전후로 나오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채금리 지금 예를 들어서 1점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살짝 꺾였는데 쭉 올라오다가 살짝 꺾였는데 여기서 그냥 완만한 움직임 정도만 보여줘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완만하지 않은 급등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 관심 섹터는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반도체 섹터, 뭐 이번 주 삼성전자 역시 이 반도체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반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먹는 치료제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제가 이거 계속 9월 초부터 초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건 지금 구간은 갖고 가는 게 맞는 구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주는 지금 이건 보유자분들의 경우에 신경을 바짝 쓰고 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 일희일비할 수 있는 장세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지금 내건 조건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발짝을 양보한 상태인데 그거보다 지금 양보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지금은 단순 테마주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지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3분기 실적주, 뭐 시장에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아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실적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실적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조금 길게 접근을 하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시장을 아주 바람직하게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이 배당주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배당주들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서서히 조금씩 접근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 조금 지나고 나면 오히려 얘들 그 기대감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